우크라 채권의 972조. 이 방수 얘기해준 데마다 틀려요. 언론사마다 틀린데, 평균 800조에서 1000조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4일에서 5일이죠. 이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쟁 중이긴 해도 재건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이탈리아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죠? 가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독일도 무역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중무역적자가 2달째 좀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는 맞아요. 그죠? 아무리 경기 침체를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반발 매수세도 있는 거고, 딱 정도가 오면 돌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거나 절대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이 코로나 진단키트 쪽이 좀 강하죠. 갑자기 강해졌는데, 하이 변이가 좀 퍼지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110개국, WHO에서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끝나나 봐요. 아, 지겹죠? 그죠? 코로나 진짜 빨리빨리 잠잠해지고, 좀 원숭이 두창 얘기도 좀 있고, 그죠? 선물 지수는 그냥 괜찮아요. 1%대 잘 올라가기 때문에 미증시도 좀 잘 끝나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잘 끝나줘야 그죠?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질 것 같고. 금방 알려드린 대로 우크라 재건 얘기가 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제가 항상 10분이나 15분 정도 일찍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우크라 재건 회의 개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97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좀 필요하고, 오늘 좀 급등한 게 예전에는 건설기계 쪽이 많이 떴거든요. 지금 오늘도 사실은 건설기계가 앞에 크게 반응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 새벽 영상에 이제 오늘 관심 좀 발견한 걸로 건설기계를 알려드렸었는데, 현대건설을 필두로 현대건설기 많이 올라갔다 왔죠. 그죠? 현대건설기계, 또 KH건설 떨어지긴 했어도 아침에 좀 올라갔었고, 시노펙스, 프리엠스 좀 올라갔다 좀 밀린 거예요. 밀렸는데, 역시나 월봉 바닥 가격이고, 사무개발, 자, 이 사무개발이 해대도 넘어간다고 그랬죠. 풀어놨다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제, 그 사무개발 얘기도 좀 있고, 서현탄 메탈, 현대수산인프라코, DI프와 뭐, 수산중국, 흥국, 진선, TC 다 잘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보다 많이 갔다 왔죠. 이게 부대장주인데, 건설기계가 움직이듯이 건설주도 당연히 우크라 재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건설기계나 건설주는 중동의 네옴시티, 그죠? 네옴시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건설기계 중들은 제가 바로 오늘 아침 영상에서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바로 전 영상만 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설기계는 바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특히 눈에 띄게 강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상수관노예요. 상수관노인데 이 우크라가 이제 그 900 몇 조 중에 135조 정도를 교량 또는 상수도 재건 기금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상수관노가 오늘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죠. 특수건설도 올라갔고 유럽은행이 우크라 135조 교량 상수도 재건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많이 망가졌겠죠. 그죠? 상수도 많이 망가졌을 테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약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상수관노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고 있어서 오늘 좀 물론 전 섹터를 다 보긴 할 건데 중요한 섹터를 다 보긴 할 건데 일단은 상수관노 좀 볼게요. 유보텍이 상수관노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상한가를 그냥 갔습니다. 대단하죠? 다른 이슈가 좀 있나 볼게요. 유보텍이 뭐 폐기물 재활용 사업 뭐 이런 얘기는 하기도 하는데 실적에 대한 이슈도 좀 있네요. 그죠? 원체 실적이 좋네요. 작년에도.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 뉴브텍도 이 상수관로로다가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상한가를 갔는데 물론 지금 뭐 풀린다고 해서 쫓아가거나 그러면 위험하겠죠.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보텍 같은 친구들 잘 알려드렸죠. 예전에도 코로나 때만큼 밀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예전에 앞에 추세전화 해놓은 친구거든요. 일봉에서도 보면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던 친구예요. 이거는 세력들이 관여가 돼 있는 종목인데 단지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이 무너진 것 뿐이에요.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날아갔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시장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세력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해도 너무한 거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때가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IMF 때도 아니고 금융위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고로다가 지금 그 약간은 달러가 좀 강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거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다. 코로나 급락할 때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분할로 산다거나 모아 나가면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있어요. 단 월봉에서 추세가 하향이면 안 돼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 기간 조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어쨌거나 오늘 상한가를 갖고 뭐 쫓아가다거나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뭐 눌림목 준다거나 목표가는 보통 240일 정도가 될 확률이 높아요. 내일 떴을 때 내일 시장이 또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전 변곡점 1290원대 여기까지는 살짝 찍고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됩니다. 자, TKG 예강도 이런 어떤 상수관로나 이런 철관 쪽으로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이 친구의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역시 해도 너무한 거죠. 그죠?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떨어진 거죠. 근데 일단 이 친구는 가볍게 목표가 찍었어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 때만큼 주가가 떨어져 있다면 지금 반등한다면 딱 5개월 선과 20개월 선 근처 찍고 오거든요. 딱 찍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찍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대신에 일봉에서 일단 대량거래 또 들어왔기 때문에 오프라 이슈가 좀 살아있거나 실제 수혜를 본다면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앞으로 5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1,700원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1,7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딱 21선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21선 생명선이죠. 올라갔다가 눌림목 졌을 때도 21선 같은 자리를 잘 찍고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아직 우크라 이슈는 계속 살아있고 실제로 종전이 된다거나 재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이런 친구들은 더 시세를 줘서 크게 갈 수 있어요. 예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힘들었을 때 비료 사료가 폭등을 했죠. 식품이 폭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꾸로 종전이 되고 재건이 되면 건설기계 이런 상하수도 그리고 교량 상수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뛸 수 있어요. 이제 원룸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제대로 날아가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죠. 예전에 비료식품 사료들이 여기다가 이런 데 간 것처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아직은 종전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싸게 사려면 주봉에서 5주선 자리 깨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라든가 일봉에서도 21선 깨지 않는 자리들 이런 데서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철관을 좀 볼게요. 동양철관도 앞전에 벌써 대량거래를 터짐으로써 신호를 줬었죠. 특히 장마철이라 예전에 왜 서울시 그 상수관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런 거 관련 뛰는 줄 알았더니 뉴스는 참조 상황이니까 일단 이 친구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죠. 목표가를 가볍게 찍었어요. 지금 이제 월봉 바닥에서 똑같아요. 월봉대 바닥에서 첫 번째 목표가는 무조건 5개월 선이 돼요. 그래서 1200원대 목표가를 찍었고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아까 그 TKG 예감은 똑같이 지금부터 우선 깨면 안 돼요. 5주선 가격이 정확히 1,090원이에요. 그죠? 1,090원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무조건 보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21선이 밀렸다.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간다. 그럼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시노펙스가 강하죠. 시노펙스는 건설기계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런 상수관 관련주, 우크라제공 관련주이기도 하고 아주 많은 이슈가 있는 친구예요.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고 아주 끼가 많은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제가 몇 번 알려드렸지만 월봉에서 그렇게 지수가 밀리고 그래도 단 한 번도 추세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단단하게 5개선을 지켜주고 잘 올라가죠.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제가 눌림 목적으로 또 뛸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잘 뛰는 거고. 자, 일봉에서 보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전고점 근처가 목표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 다시 매수하거나 그럴 때도 뭐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21선 생명선을 깨지 않는 선을 보는 게 좋아요. 좀 길게 봤을 때 역시나 5개월 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이 앞전에 있는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알려드렸죠. 우리가 보통 5개월 선이 밑에 있을 때 뚫어주고 나갈 자리가 필요한데 이걸 다 뚫어주면 우리는 이거를 골든크로스라고 부르죠. 이 골든크로스는 일봉에서만 나오지도 않아요. 월봉에서도 꼭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먼저 뚫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맞고 떨어지는 게 항상 20개월선, 5개월선이에요. 두 번째가 60개월선인데 시노펙스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자리가 여기죠. 지금 딱 20개월선과 5개월선을 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런 자리들을 강하게 뚫어줄 때 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밀리긴 하는데 뚫어주면 굉장히 강해요. 대신에 우리가 살 자리는 항상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반드시 5개월선 근처에서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뚫어줘야 될 수급주선 6선 뚫었고 5선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역시나 5주선을 깨지 않아야 추세가 이쁘게 돌아 나가요. 3,180원.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딱 21선 자리 깨지 않는 자리, 여기가 추가로 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웰크로란텍도 뛰고 있죠. 웰크로란텍도 사실 예전에는 다른 좀 좋았던 종목인데, 자, 월봉에서 원체 제가 20개선 가파를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이걸 깨게 되면 급락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이런 데선 살 자리가 없었어요. 원체 왼쪽 산이기 때문에 위험했고, 당연히 20개선 깨는 순간 손절이 맞아요. 다른 월봉 바닥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데, 이 친구는 아니란 얘기죠. 지금 웰크로란텍 같은 경우는 전저점 깨면 안 돼요. 주봉에서도 당연히 전저점 깨면 안 되고, 목표가는 빨리 뛰면 5주선까지는 가요. 5주선이 3,200원 정도 돼요. 자, 그래서 3,200원 정도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고, 일봉에서도 오면 이전 저점 깨지 않아야 돼요. 근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20개월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대응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20개월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종목이 그만큼 앞전에 빨리 올랐기 때문에 지수하고 상관없이도 20개월선 깨는 순간 크게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던 친구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특수건설이 강하게 올라갔죠.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친구도 20개월선이 그동안 굉장히 가파랐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 순간 딱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일단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고, 여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60개월선이 있어요. 그래서 20개월선이죠. 이 자리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이 자리 안 깬 것뿐이고 지금도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순간 이 친구 목표가가 어디냐면 일단 단기 목표가가 20개월선을 회복해주는 14,500원대가 목표가가 됩니다. 자, 이쪽 애매하면 주봉을 보면 되는데 아직 그 5선들 팔고 못해줬죠. 아린님 오랜만이세요. 예, 힘든 일 잘 해결하셨죠. 예, 마음 잘 추스르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주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아직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건설은 지금 좀 높다. 5선 돌파 안착할 때 보는 게 맞아요. 자, 일봉에서 보면 21선 뚫고 나가다 실패했는데 앞으로 이런 저점들 여기서는 매수해 볼 만해요. 단 길게 봤을 때 월봉에서 이전 저점 깨면 안 돼요. 주식은 많이 해결했는데 이 친구도 앞전에 적게 올라간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밀리면 크게 밀릴 수 있어서 이전 저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주봉에서는 5주선 돌파를 하거나 안착했을 때 이럴 때 다시 신규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21선 올라타고 그 다음부터는 21선을 깨지 않으면 신규로 매수하면 어디까지 가냐? 일단은 11,100원까지, 즉 지하권에서 지상권으로 탈출하는 변곡점이 제가 항상 241선을 보거든요. 그래서 241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11,200원대에 11,100원, 200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돌파 안착해주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으로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파 못해주면 이런 바닥 또 와요. 그럼 여기 이 근처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깨면 손절해야 되니까. 지금 손절 라인이 깊죠. 짧게 잡으려면 일봉에서 딱 5일선 깨는 순간 손절. 이렇게 하실 각오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한국조철관도 보시게 되면 급등했는데 상하수관 다 떼었어요. 오늘 한국조철관 같은 친구들이 오히려 괜찮아요. 이 친구들이 물론 더 좀 약하긴 한데 대장주는 아닌데, 여기가 코로나 때죠.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주식이 해도 너무만큼 떨어진 거고, 5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9,1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9,100원까지는 한두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엄연히 주봉에서 우선 돌파 안착 해줘야 돼요. 지금은 싼 건 있지만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딱 20주선까지 갈 수 있는데 역시나 9,100원 여기까지 보이는 게 맞아요. 자, 21선 맞고 떨어졌죠. 내일부터 5일선 안착하면 한국조철관도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좋은 위치가 돼요. 잠시만요. 자, 그런 좋은 위치가 되고, KT 서브마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쪽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관도 연결돼 있고, 특수관 건설, 그러니까 특수건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수전 건설 쪽으로다가 KT 서브마린 연결이 돼 있는데, 원체 KT 서브마린 행보가 좋아요. 이번 달 내내 시장 무너질 때 전혀 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선 가격인 5,9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를 잘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전혀 중기적인 추세 이상 해설하지 않고 있죠. 저번 주에 뚫어졌으니까 돌파 안착해주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0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20주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원체 지금 시장 안 좋은 이때 이 친구 혼자 올라갔어요. 그렇게 시장 안 좋은데 이 며칠 동안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하고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자연광경을 빼먹었나요, 제가?
자, 자연광경을 보면 월봉 위치가 언제나 낮아요. 낮은 위치에 있고, 코로나 때가 이제 이때긴 한데, 이때보다 또 떨어지긴 했거든요. 사실 이만큼 떨어지긴 했는데, 월봉의 위치가 낮아서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자연광경도 한두 번 좀 뜰 수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일단 이전 바닥이죠. 여기 변곡점인데, 5주선 회복이 중요해요. 5주선 돌파 한착을 해줘야 비로소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자연광경 얼마 전에 또 급등했죠, 이 친구. 그때 한 17% 그죠? 한두 번 더 뛸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더 뛰면 역시나 1,700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친구도 그 세력들이 관여가 잘 되는 종목이에요. 하여튼 모든 종목들은 세력들이 관여를 잘 하지만 앞전에 계속 끼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뛸 수 있고 단 이전 저점 깨면 안 돼요. 자, 한국종합기술도 언제 강하긴 한데 이 친구도 예전에도 대량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시장 무너지면서 여기가 예전에 제가 한국종합기술 이 정도에서 목표 잡은 거거든요. 올라갔고 바닥 찍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지금 20개월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개월선 깨면 안 돼요. 최소한 10개월선도 깨지 않아야 되는데 10개월선 정도 가격이 7,400원이에요. 주봉을 보면 돼요. 자, 주봉에서 5선 회복해주고 있죠. 20선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2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한국종합기술도 볼만해요. 단 20선 깨면 안 돼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목표가나 수익보다 막 목표가나 너무 수익을 보고서 막 이것만 쫓아가보고 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손실 라인이에요. 손절 라인. 내가 어디서 손절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은 주봉에서 20선을 깨면 위험하겠구나. 그러면 일봉에서 241선이나 5일선 깨면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실질적으로 양봉에서 하는 것보다 음봉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양봉에 쫓아가서 하게 되면 밤에 음봉 뜰 때 손실을 보거든요. 근데 음봉에서 하게 되면 다음날 수익을 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양봉보다는 항상 음봉에서 하는 게 좋은데 일단 한국종합기술의 흐름은 지금 좋아요. 그래서 주봉에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짧게는 5일선만 깨지 않거나 내일도 또 5일선까지 밀었다 돌아 나가면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도화 엔지니어는 좀 높아요. 이 친구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부터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친구거든요. 여기 그때 이때 알려드렸고 자,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전고점 찍고 오프가 찍었어요. 단지 20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20개월선만 안 깨면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살 자리는 20개월선이 되고 주봉에서도 추세 돌려놓고 있거든요.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야 되는 20주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수하려면 20선 근처가 좋고 일봉에서는 급등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많이 떨어졌을 때 242선 이런 데서 한두 번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바로 손절할 수 있고 굳이 만약에 오늘 단타 단기를 하거나 내일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 대응할 때는 21선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21선 깨면 손절했다가 이런 자리들 다시 20선 찍고 나갈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장기를 길게 들어가지 말고 요새 시장이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고 위험성이 있어요. 이 대륙재간이 못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대륙재간을 좀 보게 되면 월봉 H는 꽤 낮아요. 헤드도 넘어갈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고 완벽하게 코로나 때는 여기지만 그 전까지 간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되고 역시나 5주선 돌려놓으면 대륙저간도 그 다음 타자로 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5일선 돌려놨죠. 지금부터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옆으로 하다 뛸 때 한두 번 또 빵 때리는 대륙저간도 한번 빵 때릴 때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가장 안 간 게 대륙저간이니까 대륙저간도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CSA 코스면 이 친구도 관련주인데 잠깐 볼게요. 원체 낮죠. 주가가 낮아요. 낮아서 이 정도면 거의 다 바닥권이고 이번 달 바닥만 안 깨면 되겠네요. 그죠? 최저점 1190원만 안 깨면 되는데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전환 시도해주고 있는데 아직 못했어요. 자, 이번 주에 저점 여기만 안 깨면 돌아나갈 수 있을 것도 같고 일봉에서 보면 지하권 들어왔죠. 저점이 1330원? 예, 1330원 기준 대강 맞을 것 같아요. 단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떤 대량 거래라든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속도가 빠르다가 이렇게 장담하기 힘들어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초병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똑같은 돈이 있을 때 내가 똑같은 1000만 원이 있을 때 CSA 코스믹을 투자하기에는 좀 늦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죠. 마트소 코리아를 좀 보고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가 대바닥이거든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전월 바닥 저점이 5,050원만 안 깨면 좀 매수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3개월간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주봉에서도 옆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5,050원 이런 자리 깨지 않으면 매수해볼 만하고 일봉에서 위치는 싼 거예요. 앞전에 대량거래 한번 빵 터져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상수관 관련 중에 아마 그릴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서 여기서 다시 뛸 수 있으니까 이전 저점인 5,050원을 깨지 않은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면 아직 안 간 마터스 코리아도 한두 번 뛰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엠바이오니아도 그쪽 관료주긴 한데 이 친구 좀 무서워요. 급락하는 속도가 또 빠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왼쪽 산에서 높은 거 사지 말라고 그랬죠. 특히 우하향 중이거든요. 뭐 다시 이거 찍고서 돌아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위험한 거고 굳이 사려면 이전 바닥을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되고 깨진 않지만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 보면 맞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또 우리가 모르는 뭐 무슨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한다든가 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리는 위험하고 추세가 우하향이다. 어머니 우하향이죠. 그죠? 우상향 우하향. 이런 월봉 바닥일 때 우하향하는 거랑 월봉 높은 데서 우하향이란 거는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지금 좀 위험한데 단기 단타를 하실 거면 딱 이전 바닥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자, 우리 기술도 원전 관련주의자 이런 약간 건설 위주로 살짝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이 위치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딱 20개선까지 매수 타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살살 모아나가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원전 관련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옷은 아직 지켜주고 있죠. 절대 윗선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돼요. 특히 깼을 때 월봉에서 20개선 깨면 안 되는데 그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이 우리 기술 좀 끼가 있어가지고 또 시간에 요새 막 상한가에 붙여놓고 그런 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아, 재룡전기 반등해줬어요? 잠깐만 볼까요? 많이 반등해줬네. 우선 회복해줬네. 그죠? 종가 기준이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그죠? 자, 우리 기술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시는 왜 떨어졌냐면, 유시는 예전에도 제가, 멤버들하고 제가 항상 오전 실방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엄청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근데 떨어졌다가 크게 급등했고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떨어진 이유가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린 거죠. 똑같은 관련주더라도 저점에 있는 거 싸게 사는 게 좋고, 일봉에서 최소한 5일선 안 깨야 되는 거예요. 들고 계신 분이라면 5일선을 안 깨야 되고 신규로 들어가긴 어려워요. 이때 상한가를 가고 이날 벌써 몇 프로가 갔냐면 거의 26%가 갔거든요. 26%가 갔다는 얘기는 주가가 56%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6%라는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니죠. 따라서 신규로 들어가긴 어렵고 들고 계신다면 그냥 5일선 정도는 깨지 않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코오로 생명과학도 관련주긴 한데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위험한 종목을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크라제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함으로 인해서 건설기의 관련주들도 강하지만 역시나 교량 상수도 그 재건기금 조성으로 인한 상수관로 종목들도 강하고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주거나 좋은 자리 왔을 때는 한두 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단 높은 거 말고 지금 뛰가는 거 말고 동양철강이 됐든 뭐가 됐든 월봉 위치가 낮은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잘 공략을 해놓으면 수익을 줄 확률이 손실을 줄 확률보다 커요. 물론 시장이 다시 무너지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월봉 바닥권이기 때문에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른 이슈로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수관로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